진리를 발견하는데 방해를 하는 네 가지 우상이 존재해. 그 우상이라는 건 내 진리를 습득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오해 같은 거. 네 가지 중에 다른 건 세 가지는 사실 인생을 망치진 않아. 근데 이 네 번째는 인생을 망친다. 극장의 우상. 나도 지금 당신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혹시 극장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오류. 그 두 번째 시간, 극장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아시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칸트와 대변되는 서양 철학의 두 분류 중에 하나. 마치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어머니 핸델이 있듯이 서양 철학에는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 베이컨과 합리론을 바탕으로 한 칸트가 있었다. 이 두 가지 흐름. 아마도 이제 대부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이쯤은 기본으로 아실 텐데 경험론과 합리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경험론은 수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진리를 발견하는 방식. 합리론은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대전제에 해당하는 거대한 진리로부터 작은 진리들을 뽑아내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신의 진리를 연역적으로 탐구하는 방식.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그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컨은 경험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익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험을 하는 도중에 그 진리를 발견하는데 방해를 하는 네 가지 우상이 존재해. 그 우상이라는 건 내 진리를 습득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오해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보통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네 가지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류 뒤에는 항상 우상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 세 번째는 광장의 우상, 그리고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극장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광장의 우상은 뭐냐면, 광장 우리 뭐 하는 데야? 사람들이 모이는 데지. 옛날에는 광장이 뭐 같은 역할이면 커뮤니티 같은 역할인 거야. 커뮤니티의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와닿지 않아요? 말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사이에서 와전되는 것들이 생기고 내 뜻과는 다른 뜻들이 전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오늘은 네 가지 중에 다른 건 세 가지는 사실 인생을 망치진 않아. 근데 이 네 번째는 인생을 망친다. 극장의 우상. 몇백 년 전에 극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 당시 극장은 뭐였을까? 공연을 하기도 하고 연설을 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공간이었어. 그러니까 극장의 우상은 권위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믿게 되었을 때, 그거를 극장의 우상이라고 해요. 현대의 극장이란 무엇일까?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서 실행하는 유튜브가 여러분의 극장의 역할을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충실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극장에서 공연하는 사람, 결국 유튜버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 빠밤. 빠밤. 니는 뭐가 다르냐? 나도 지금 당신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혹시 극장의 우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공을 파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성공의 방정식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성공의 방정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 대부분의 동기부여 영상, 그리고 성공파리 영상, 이 두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들이 있어. 어떤 오류와 한계냐면, 성공학 강의 중에서 반도체 2나노 성공해서 초대박 나기, 이런 성공학 강의 들어본 적 있어?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엔비디아보다 그래픽카드 잘 만들어서 젠슨왕보다 부자 되기 클래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앨런 머스크보다 로켓을 잘 쏴서 세계 최고의 부자 되기 클래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죠?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매우 스페셜리티한 특정한 어떤 분야들이 있고,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실력을 얻는 거는 부단히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그런데 이거는 돈이 될까 안 될까? 대부분 돈이 되지 않아. 범용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 반도체 2나노 만들기는 누군가가 한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강의로 팔아서 돈을 벌 수 없다고. 범용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듣는 누구나
내 삶에 약간씩 적용될 듯한 이야기를 해. 이 성공학 강의에 들어가 있는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시장이 있는데 나는 그게 점성술이라고 생각해. 미래를 예견하고 내 삶을 예측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그 중에서 정말로 통력이 있어서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점성술이나 사주팔자를 잘 믿으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활동하는 그 수많은 사이키들이 진짜는 극소수라고 생각은 하시잖아요. 근데 듣다 보면 대부분 그럴듯한 말을 하잖아. 그럴듯한 말은 뭐야? 버벅론이야. 인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와 누구나 같이 경험하는 합집합을 잘 뽑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나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성공학 강의는 그 측면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듣고 책을 구입하고 조회수를 눌리게 만들려면 더 일반론이 되는데, 일반론이 되면 될수록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건 결국은 아무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야.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는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은 누가 해? 당신밖에 하지 않아요.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수천 시간을 고민을 했을 텐데 그 수천 시간을 고민한 결과를 믿지 않고 내 고민을 한 5분 만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고민에 대해서 답해주는 누군가, 점성술사가 아니더라도 내 친구나 지인이라 그래도, 심지어는 내 부모조차도 내 미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까? 나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은, 결정은 무조건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 사실 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확인할 수 있는데 절대 의견을 물어보지 마.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본인보다 본인을 잘 알고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 사정을 듣고 이야기해 주는 것조차도 아니고 랜덤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성공론을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소름 돋도록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는 다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학 강의나 좋아하는 유튜버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신 뭐 이렇게 경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40대에 반드시 해야 될 것,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습관. 이 성공학 강의에 고전이라고 쓰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또 성공학 강의에 아주 고전이라고 쓰는 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설사 읽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도 회자되면서 리발벌 되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책들의 내용에 보면 되게 옳은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논리의 과정이 틀렸어. 이러한 것들을 해서 성공한 걸로 얘기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결과론이야. 성공한 사람들이 이거를 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교집합을 만들잖아. 하나로 묶이지 않는 너무나 수많은 인간군상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고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거의 성인군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은 인격 파탄인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까? 누가 더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대의 부자들 어때? 이쪽 분야 너무 많지. 스티브 잡스 난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 애플 사랑 알잖아요. 그런데도 스티브 잡스 성격이 매우 괴랄했다라는 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하는 줄 알아?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만들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력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어? 이 실력은 내가 쉽게 따라갈 수가 없어. 클래스 101에서 10회 4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거는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이드 디시만 계속 먹으면서 불로장생을 하길 원하는 거지. 내가 겪었던 수많은 성공했던 사람들 있잖아. 모집합을 봤었을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더 훌륭함이 있었는가라고 보면 전혀 그렇진 않았어. 인격적으로 더 나쁜 사람만 있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었어. 농촌에 산다고 더 선량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까? 그렇지 않다고. 도시에 산다고 더 나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까? 그렇지 않다고. 매우 확률론적으로 표준보를 따를 뿐이야. 이들 중에서 매우 악독하고 매우 선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 성격적으로. 그런데 이들을 떠면 성공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 성공에 대한 확신은 매우 높은 확률로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했어.
자, 회사에서 이 사람 일 잘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일은 진짜 잘하는데 성격이 너무 이상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했던 사람들 얼마나 있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거의 없어. 근데 성격은 진짜 좋은데 일을 겁나 못하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있어? 매우 많아. 성격이라는 건 개성이야. 우리는 생각보다 정말 넓은 분야의 성격들을 용인할 수 있어. 성격은 실력과는 달라. 실력은 1등부터 100등이 순서대로 정해지는 게 실력이지만 성격은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성격에서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서 이 1등이 꼴등보다 훨씬 더 능력치가 뛰어난 뭔가는 아닌 거야. MBTI의 16가지 중에서 우월한 MBTI가 있나? 없지. 16가지의 개성일 뿐이야.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일을 잘해. 실력이 뛰어나. 외향적이고 활발한데 실력이 뛰어나.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실력이 뛰어난데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일을 같이 못하겠네. 있어 없어? 없어. 매우 특정한 영업이라던가 이런 파트에서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성격이 영향을 주는 직업들도 있겠지만은 재미를 추구하는 코미디언인데도 내성적이고 조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는 대부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 아닌데 내 주변에 실력도 그지 같은 성공했는데. 양의 상관관계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표준분포라고 얘기했잖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인데 매우 극소수는 실력이 없는데도 성공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 극소수를 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학 강의를 들을 시간에 내 금융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분배하면 좋을지 이런 매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강의를 들으세요. 여러분 동기부여하는 쇼츠 250개 1시간 동안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동기부여 엄청 되는 것 같거든. 근데 250번째 보고서는 딱 끄고서는 다음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럼 250개 중에 단 한 개도 생각나지 않을까? 한 번 동기부여 영상 클릭하잖아. 그러면은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 들으면 이게 진리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매우 안타깝지만 실력을 쌓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노동하지 마시고 노력하세요. 노동은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응당해야 되는 가치인 거야. 월급과 교환되는 가치인 거야. 그래서 노동은 마치 이런 거 같아. 내가 옛날에 군대 때 6시쯤 끝나면 생활의 달인을 하면 그거를 보는 게 또 쏠쏠한 재미였어요. 근데 거기에 공기의 달인이 나왔어. 공기 만드는 공장인데 납작한 쇠 알갱이가 공기 알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일정한 정도 양이 딱 찼을 때 공기가 잘 되거든. 예를 들어 7g을 담는 거라고 생각해봐. 그 7g을 g을 재서 넣는 게 아니라 홉이 있어. 아주 조그만 홉. 그 홉에 딱 맞춰가지고 끝을 전부 다 이제 딱 쳐내고 나서 그 홉에 맞는 걸 안에다 넣고 닫으면 공기가 완성되는 거야. 그걸 넣는 역할을 하는 분인 거야. 그런데 그 우리의 달인께서는 손으로 한 번에 집으셔서 넣는데 정확하게 7g을 집는 거야. 근데 그때 난 너무 내 인생의 인사이트가 됐던 회였어. 왜냐면 그분이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거야. 그 공기 공장에는 그분보다 훨씬 연차가 많은 20년 차, 30년 차 되시는 어머님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되게 젊은 여성분이야. 이분이 이거를 해서 집으니까 불편해서 내가 손으로 이거를 딱 7g을 집어서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많은 공기를 만들어. 같은 시간 내에 7g을 손에 쥐고 보름 동안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계속 이걸 손에 쥐고 그 무게 감각을 익혔대. 그래서 몇 달 만에 정확하게 7g을 집어낼 수 있었다. 20년, 30년 된 분도 보면서 신기해. 이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7g을 내 손으로 맞춰서 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홉을 사용하셨던 분은 30년을 해도 절대 못해. 근데 이분은 단 몇 달 만에 이 과정을 깨우친 거야. 매일 공기를 홉에 넣어서 공기알을 만들던 거는 뭐고? 노동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공기알을 짓기 위해서 손 안에 계속 공기를 들고 다녔던 그 보름은 뭐야? 노력이야. 그렇다면 내 연봉을 더 올리고 싶어. 그리고 더 크게는 내가 사업적으로라 아니면은 내 인생의 어떤 나의 분야에서 더 큰 일가를 이루어서 내가 결국 성공이라는 꼴에 도달하고 싶어. 그러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이거는 만고불면의 진리야.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실력을 가져야 돼. 이게 정직하고 올바른 거야. 여러분, 정직한 사회 그리고 투명한 사회 원하시잖아요. 실력대로 인정받는 게 투명한 사회야. 실력이 내가 A보다 떨어지는데 그 실력을 뒤엎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면 지향하는 방식이 아니야. 내가 성격이 더 좋아. 사람을 더 많이 알아. 그리고 사람들과 더 친분 있고 그래서 사람의 호감을 이끌어. 되게 좋은 이야기지.
그런데 내가 영업이라는 분야에 있던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걸로 인해서 내가 A보다 실력이 더 떨어짐에도 내가 취업의 자리를 꿰찬다거나 승진의 자리를 꿰찬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동일한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성격이 좋음이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영향으로 커진다면 승진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리더십조차도 성격 좋고 부하들을 잘 챙기는데 실력 나쁜 상사, 우리 수없이 겪어봤죠? 최악이야. 가장 뛰어난 상사는 결국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사야. 우리는 성격이라는 분야에서 사이코패스거나 소시오패스거나 무언가 되게 특별한 결함을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인내해낼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실력에 대해서는 1등부터 100등까지를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니야, 적어도. 그래서 부에는 추월 차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공에는 추월 차선은 없는 것 같아. 공부의 시간을 길게 갖는다는 게 학교를 오래 다니고 내가 학위를 따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자신이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직장에서 돈을 받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봐. 그리고 그 분야에 일반론을 공부하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큰 공부는 뭔 줄 알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잖아. 그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비난하고 외면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자유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둘 자유가 있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 조직에서 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 그런데 완벽한 조직은 없어. 어떤 조직에 가든 그 조직엔 문제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욕하면서 안에서 빠져나오진 않고 계속 내부에서 총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점을 고치고 해결해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집단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조직의 수장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은 끌려다니는 사람이 될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사실 격언이라는 건 아무런 과학적인 증빙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믿고 싶은 말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노동이 아니라 노력을 하시고 오늘의 내일보다 내일의 내가 더 실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앞날이 더 가까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대부분 겸손해. 성격도 좋아. 메타인지 안 되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성격도 문제가 있다. 우리 다 같이 노동하지 말고 노력합시다. 제가 3년 전에 동네 맛집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했을 때 사실 듣보잡이잖아요. 뭐 어디서 갑자기 나온 애가 카페의 신이네, 창업의 신이네 하고서 이제 나왔단 말이야. 공간의 신이네. 신은 왜 이렇게 또 많네. 아무튼 그래서 솔루션을 지가 뭔데 얘기해? 이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TV에서 어느 정도 좀 실제로 바뀌는 것들을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듣보잡인 줄 알았더니 좀 하긴 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해 갔어. 그러다가 유튜브를 3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유튜브계에서는 또 요새 누가 공중파 많이 보세요?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회현상과 수많은 문제들에서 솔루션이라고 뭔가 얘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니까 쟤는 뭔데 떠드니? 이런 댓글들을 정말 많이 좀 봤어요. 그런데 재산이 얼마야? 회사가 뭐 얼마짜리 회사야? 거기에 뭐 대표야? 이런 거 뭐 방송에도 나왔네?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요새는 그 댓글들이 거의 안 달려. 저는 근데 안 달린 걸 보면서 이제 내 가치를 알아주네가 아니라 세상 참 얄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1000억짜리 회사의 CEO든 아니면은 1억짜리 회사의 CEO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신빙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극장 안에 그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내가 현혹됐을 때에 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현혹되잖아. 그러면은 더 답도 없어.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사실, 저는 제가 왜 성공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 성공의 이유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아? 해야 되는 나의 주어진 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과거를 반추하면서 내 성공을 곱씹는 거는 대부분 뭐야? 영광에 대한 영웅담일 뿐이야. 그 영웅담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왜곡이 들어가.
과거에 어려웠던 순간들에 나의 엄청난 활약상들은 전부 다 추억 보정이 되면서 엄청난 왜곡이 들어가. 그러면서 절대로 내가 그렇게 못돼 처먹고 그렇게 남의 등 처먹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누구나 선한 면이 있거든. 그 선한 면이 결국 자기를 이 자리로 이끈 것처럼 이야기해. 제가 아는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들 중에도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극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극장에 올라가서 자신의 영웅담에 대해서 강변을 할 때 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가끔은 무슨 생각이 들면 소름 돋아.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의 인생을 왜곡해서 마치 자기가 이랬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근데 그 사람과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잖아.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굳이 성공 파리에서 더 얻을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대중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결과론적인 성공이 이것 때문이라고. 사실 이게 이유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적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내 인생을 A로 판단했을 때와 B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무도 실험해 본 적이 없어.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실험으로 비교와 대조를 할 수가 없어. 똑같은 상황에 마치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쌍둥이조차도 인생이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각 선택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의 비밀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정말 큰 착각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나와서 수많은 것들을 했잖아. 근데 결국 성공한 건 단 하나잖아. 뭐야? 토이스토리야.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토이스토리를 의도하고 기획한 건가? 아니야. 스티븐 잡스에게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스티븐 잡스도 애플도 없었어. 그 어떤 성공한 사람도 나는 결국은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해.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운칠기삼.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에는 운구기일. 그런데 시대의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제 아무리 무엇이라 그래도 성공하기 힘들어. 그러면 운에 맡긴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운이 90%고 기술이 10%라고 해도 기 1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은 제로야. 기 1이, 기 2가, 기 3이 준비된 자일수록 나머지 성공이 붙어서 성공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